자, 1, 2, 3, 4, 5 형식 하겠습니다. 단어나 표현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문장을 만들고 그걸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글로도 써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인데, 이제 영어는 우리말과는 다르게 단어나 표현들을 가지고 5가지 문장 형태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국어와 큰 차이점입니다. 1, 2, 3, 4, 5 형식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영어는 돌아가요. 물론 예외적으로 몇 가지 표현들이나 속담, 예전 고어 표현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특정 슬랭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무시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건 언어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는 결국엔 단어 표현은 그런 걸 외워서 문장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문장에는 영어에는 총 5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걸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는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 개념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 문장을 5가지를 하는데 문장의 5형식을 배우기 전에 알았으면 싶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기본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5형식을 배우기 전에 익힐 기본 개념. 문장의 주요 성분은 주어 S, 동사 V, 목적어 O, 보어 C. 이 SVOC가 문장의 주요 골격 뼈대예요. 나중에도 연결하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전체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품사는 문장에서 자기 역할을 가진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 이 말이 어떤 개념이냐면, 배추라는 품목이 있으면 배추를 김치로도 만들 수 있고, 김치찌개도 만들 수 있고, 씻어서 쌈으로도 쌀 수도 있거든요. 쌈으로도 쓰거든요. 그렇다면 이름은 배추이지만 얘가 품사, 일종의 명사라고 한다면 얘의 역할은 달라졌죠. 김치일 때는 반찬이 된 것이고, 찌개일 때는 국이나 찌개 종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쌈일 때는 쌈이라고 하는 형태의 재료가 된 거죠. 그죠? 배추가 반찬이 되기도 하고 국이나 찌개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재료도 쓰인 거죠. 이 찌개라고 하는 음식의 종류를 배추라고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이름과 품사와 역할이란 말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 그런 말을 하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면 배추라는 이름 품사가 있습니다. 이게 명사다, 동사다, 형용사다 이렇게 한다면 배추는 명사겠지만, 어떠한 품사가 있으면 걔는 문장에 가서 역할이 달라져요. 그러면 배추라는 것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 식재료로 갔을 때, 김치나 찌개나 쌈의 재료가 됐을 때 김치일 때는 반찬이 된 거죠. 그죠? 배추가 된 게 아니고, 찌개일 때는 국거리가 된 거죠. 국이나 찌개의 재료가 된 거예요. 찌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쌈일 때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쌈이라는 음식의 재료가 된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품사, 명사라는 애기는 문장에 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사 이런 애는 이름이고 품사이고, 문장에 갔을 때의 주어, 목적어, 보어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 무엇이 됐는지를 따지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와 주어가 같은 말이냐라고 묻는다면, 명사는 아직 문장에 가기 전에 어떠한 제품인지, 전자제품인지 화장품인지 학용품인지 그걸 분류한 거고, 얘가 주어라는 것은 문장에 와서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배추가 반찬이 된 건지 찌개가 된 건지 쌈의 재료가 된 건지를 따지는 거입니다. 그래서 명사와 주어가 같은 말이냐?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명사는
문장에 가기 전에 어떤 재료, 배추 같은 것이고 주어란 무엇이냐 하면 반찬으로 사용했구나, 찌개로 사용했구나, 문장의 주어로 사용했구나 라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품사는 문장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고 형용사는 꾸밈, 수식, 제한, 한정, 아름다운 꽃 할 때는 문장에서도 여전히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꽃은 아름답다, 설명 서술 풀어줄 때의 그 beautiful은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또 재료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오직 명사하고 형용사만 그 역할이 변하지 동사는 문장에 가서 동사입니다. 부사는 문장에 가서 부사예요. 변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만 어떠한 문장에 가기 전에 이름, 품사, 명사, 형사라고 불렸다가 갔을 때 문장으로 갔을 때 역할이 바뀝니다. 그래서 명사는 세 가지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고 형용사는 꾸민, 수식, 제한, 한정할 때는 그냥 형용사. 문장에서 동사 뒤에서 비동사나 두동사 뒤에서 풀어졌을 때는 you are beautiful처럼 풀어졌을 때는 이름은 형용사인데 그 문장에서의 역할은 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름은 배추인데 식재료 밥상에 차려진 것으로 본다면 찌개는 국거리가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하고 형용사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주격조사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에는 그 조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있는 이가가 붙는 말, 동사 앞에 있는 이가가 붙는 말을 주격조사라고 하고 을을에게가 붙는 말을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 있는 이가 주격, 을을에게 목적격. 부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다. 문장의 주요 성분은 SVOC 딱 4개뿐이에요. 부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사의 변신. 동사의 변신 처음부터 했던 겁니다. 동사가 변하면 ing를 붙이면 앞에 to를 붙이면 동사 변의 세 번째 PP 과거 분사는 명사, 형사 등으로 그 이름과 역할이 달라졌으니 배추를 씻어서 소금에 절이기 시작하면 김치를 담겠다는 거예요. 또 김치로 만들어져 있는데 물을 붓고 고기를 넣어서 끓이기 시작하면 찌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잘라서 상 위에 올리면 쌈으로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도 그냥 동사는 문장에 가면 동사인데 ing를 붙이거나 to를 붙이거나 pp형을 쓴다는 것은 그에 따라 문장에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도 다르게 쓰겠다는 거죠. 이미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ing는 go를 예를 들어서 going, 가고 가는 현재 분사, 가기 가는 것 동명사로 쓰겠다는 거고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to it을 예를 들면 먹기 먹는 것은 명사로 먹을 먹는 마실 물 할 때는 형용사는 3번부터 11번 먹어서부터 먹으러 먹으려고 먹고자 먹기 위해서까지는 부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변화의 세 번째 PP 과거 분사는 써먹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앞에다가 be를 붙여버리면 BPP는 한 덩어리로 수동태 당하는 거, 수동적이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 내가 찼다 차였다. 찬 건 내가 한 거지만 차인 건 제가 당한 거죠. 깼다, 깨졌다. 깬 건 내가 한 거지만 그 유리창은 깨진 거죠. 그 당한다의 수동을 한번 써먹는 거고. 현재 완료, have, 과거분사 앞에 have를 붙이는 순간 얘는 한 덩어리로 현재 완료, 했다, 완료, 했다, 그 결과, 해왔다, 계속, 해봤다, 경험이라는 4가지 용법과 문장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자 have PP를 씁니다. 그 다음에 the broken window, 깨진 유리창처럼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대신 당하는 형용사예요. 깬 유리창이 아니라 깨진 유리창. homemade cookies, 집에서 만든 쿠키가 아니라 집에서 만들어진 쿠키예요. 기억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다. 격파일 할 때도 했는데 우리말에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쓰더라도 우리말은 나가 변하지 않고 그가 변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얘가 I, my, me, mine 격파일 했습니다. 격파일 찾아보십시오. I, my, me, mine에 보면 이게 주격이니까 나는 할 때는 I를 쓰고 나를 할 때는 me를 써줘야 되고요. 그를 보면 he, his, him, his니까 나는 그를 할 때는 목적격 힘을 써줘야 되고 그는 할 때는 주격 he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명사는 문장에서 그 자리에 또 옷을 갈아입죠.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이고 명사란 사람 사물의 이름명이고 은은이가 을에게 붙여서 주격조사 목적격 조사를 붙여서 말이 되면 또 그것도 명사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문장이지만 이게 어떠한 는을 붙여서 전체 표현으로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다 하는 순간 얘는 주어에 붙은 주격조사에 붙은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가 돼요.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그 격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제자리에 갈 수 있죠. 똑같이 나이지만 주어 자리에는 I, 목적어 자리에는 me, he, his, him, his에서 그지만 그를 일 때는 him, 그는 일 때는 he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의 목적격이 옵니다. 나에 의해서가 by me입니다. 아침에가 in the morning인데 그러면 morning은 목적격이야? 네, 맞습니다. 일반 명사의 격변화는 desks를 했습니다. 그래서 I, my, me, mine처럼 변하지 않으면 mornings로 돌아가겠죠. 그다음에 I 격했죠. I, my, me, mine. 그래서 I 주격 은은이가 my 소유격의 me 목적격 을에게 mine 소유대명사 뭐뭐의 것 나의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영어의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영어에서 문장의 형식은 5가지입니다. 총 5가지 형식의 문장이 있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 판단의 기준은 동사이고 또 어떻게 지어졌는지의 얘기입니다. 계속 연결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1, 2, 3, 4, 5형식이 1, 2, 3, 4, 5가 있으면 이 형식과 3형식 사이에 선이 하나 그어져요. 이게 목적어 선이에요. 1, 2 형식은 목적어가 없고 3, 4, 5 형식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형식은 자동사고 3, 4, 5 형식은 타동사예요. 그런데 2형식과 5형식은 보어가 필요해요. 보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그 문장이 보어가 없으면 완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보어를 필요로 한다면 불완전이라는 말이 뜨고 보어가 필요 없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형식은 완전 자동사라고 하겠죠. 보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2형식은 보어가 필요하니까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겠죠. 3형식은 보어가 필요 없으니까 완전 타동사라고 하고 5형식은 보어가 필요하니까 불완전 타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4형식은 일종의 예외 형식으로서 왜 예외냐? 목적어는 한 개만 필요한데 얘는 목적어를 2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목적어를 2개로 필요로 하고 4형식의 목적어를 2개로 필요로 하는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줄, 숫자, 받을 여자를 써서 주고받기 동사라고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동사의 뜻을 들어보면 준다, 받는다가 느껴져야 돼요.
사준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준다가 느껴지니까 걔는 사형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형식은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형식에서 쓰이는 동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형식 동사를 완전 타동사, 2형식 불완전 자동사, 3형식 완전 타동사, 4형식 수요동사, 5형식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이 목적어선을 기준으로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필요하면 타동사, 2형식과 5형식 보어가 필요하면 불완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영어를 할 때 보면 완전이란 말을 잘 안 쓸 때가 많아요. 완전 자동사보다는 그냥 자동사, 완전 타동사보다는 그냥 타동사라고 할 때도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런 숫자를 1, 2, 3, 4, 5라고 쓴 게 1형식과 이것이 목적어선이에요. 그죠? 2형식은 보어가 필요해요. 5형식도 보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4형식은 수여동사. 이게 1, 2, 3, 4, 5형식의 기본 구조입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과 동사. 문장의 형식 1, 2, 3, 4, 5형식은 동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사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walk이 걷는다, 걸어서 간다인데 1형식 완전 자동사예요. I walked around the lake. 나는 호수 주변을 걸었다. 여기에서 around the lake는 around가 전치사로 쓰여서 부사예요.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본다면 내용상으로는 호수 주변에 걸었다니까 내용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핵심, 골격으로 본다면 얘는 부사이기 때문에 핵심 성분으로만 보자면 주어 I worked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어떤 아이스크림에 만약에 망고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한다면 주요 성분이 망고겠죠. 망고라고 하겠지만. 그죠? 물론 그 주요 성분을 따져보면 망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망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I walked around the lake에서 주어는 I고 walked는 동사이고 around the lake은 그 호수 주변 걷는 게 중요한데 의미상으로는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볼 때는 문장의 주요 성분인 SVOC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around the lake은 부사라서 부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뼈만 잡는 거예요. 골격만 잡는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I walked to school. 나는 학교에 to school도 학교에 이드 to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목적격은 전치사지는 항상 명사의 목적격을 씁니다. 부사라는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문장의 주요 성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걸어갔다 입니다. 그런데 walk이 걷는다, 걸어서 간다 뿐만 아니라 산책시킨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I walked my dog 하면 나는 나의 개를 걸었다가 아니라 나의 개를 산책시켰다예요. 이럴 때 my dog이 나의 개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겠죠. 그렇죠? This morning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자, 제가 자타동사 구별해서 왜 walk을 했냐면 walk이 걷는다, 걸어서 간다 1형식 되게 쉬울 수 있어요. 아니요. 그 1형식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walk의 뜻이 변하면 산책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산책시켰어.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무엇을이에요. 나의 강아지를. 을이 필요하면 3형식이에요. 그래서 1, 2, 3, 4, 5형식의 기준이 동사인데 동사의 뜻에 의해서 그 문장의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동사는 철저히 자동사고
타동사는 철저히 타동사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 뜻에 따라서 어떤 동사는 자동사도 될 수 있고 타동사도 될 수 있어요. 그 동사의 뜻에 따라서. 나는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워기, 걷는다, 걸어서 간다 할 때는 나는 호수 주변에 걸었어. 나는 학교에 걸어갔어. 이때는 1형식이지만 나는 나의 강아지를 산책시켰어 하는 순간 work은 3형식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동사는 목적어의 필요에 따라서 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되는데 work처럼 동사의 의미와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동사도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된다는 유형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예를 들었습니다. start란 단어가 시작한다이면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나는 시작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무엇일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3형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start는 또 1형식도 됩니다. 그게 뭐죠? 보죠. The class started at 9. at 9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입니다. The class 수업은 started 시작했다요. 그 수업은 9시에 시작했다. 그래서 골격으로만 보면 뼈대로만 보면 1형식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at 9은 부사니까. 그런데 I started the class at 9 하면 나는 주어 started 시작했다. 뭘? 그 수업을. 얘가 목적어예요. at 9은 부사. 나는 그 수업을 9시에 시작했다. 똑같은 start지만 그 수업은 9시에 시작했다는 1형식이고 나는 그 수업을 9시에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업을 필요하니까 3형식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문장의 뜻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표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타 동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4형식 동사. 4형식은 예외적으로 목적어 두 개를 가집니다. 목적어로 1, 3, 4, 5형식에서 3형식, 5형식은 목적어를 하나만 가지는데 4형식은 목적어를 두 개를 가져요. 이때의 4형식을 수여 동사, 줄 숫자, 받을 여자. 그래서 주고받기 동사, 상장 수여식, 상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여 동사라고 하고 우리말로 주고받기 동사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누구누구에게와 무엇을를 필요로 합니다. 두 개를 다 필요로 합니다. 자, buy, buy, 산다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샀다. buy가 과거형이 much이거든요. 나는 샀다 하면 궁금한 거 무엇을인데 사줬다라는 뜻도 buy에 있거든요. 그럼 사줬다. 무엇을? 누구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buy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됩니다. I bought the book. 나는 그 책을 샀다. 3형식이에요. I bought him the book. 나는 그에게, 그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그 책을 사줬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를 가지니까 이때 이 문장은 4형식입니다. 그래서 buy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하다 보면 우리말에서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말로는 에게와 을을 다 필요하니까 4형식인데 영어에서는 에게와 을을 우리말로 해석해서는 되지만 영어에서는 그걸 사형식을 쓰지 않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요. 우리말로는 되니까 막 달리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동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메가패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동사들, mind, imagine 그런 동사들 뒤에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해야 되는 동사들만을 막 했었어요. 그죠? 그것도 그 동사 때문에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3형식 동사도 우리말로는 사형식이 돼요. 그런데 영어로는 사형식 구조,
I bought him the book 구조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의 순서가 아닌 다른 걸로 쓰는데 우리말로는 그게 누구누구에게 무엇 을로 해당하는 동사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explain은 설명한다예요. 우리말로 설명한다. 그런데 우리말로 설명해 준다도 되죠. 야, 나한테 그걸 좀 설명해봐. 설명해 줘. 그죠? 모두 해석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오직 3형식으로 explain은 3형식으로만 쓴다라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explain 설명한다, describe 묘사한다. 묘사한다도 그림을 그리듯 설명한다라는 뜻이에요. introduce 소개한다, propose 제안한다는 야, 나한테 이걸 좀 제안해줘. 나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줘. 나한테 그것을 좀 묘사해줘. 나한테 그것을 설명해줘. 우리말로는 4형식이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사형식 된다면 I explained him the quiz가 되겠죠. 그런데 그걸 못 쓰고 I explained the quiz to him. to him이 그에게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로 만들었어요. 나는 그에게 그 퀴즈를 설명했다. 우리말로는 되죠. 나는 그에게 그 퀴즈를 설명했다. 앞에서 사형식 구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explain, describe, introduce, propose 얘네들은 우리말로는 사형식이 되지만 사형식 구조로 못 쓰고 누구누구에게 to를 쓰는 to 사람을 써서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부사로 만들어주는 3형식 구조를 가집니다. 두 번째, warn 구조. warn, 경고한다, inform, 알린다, remind, 상기시킨다, convince, 확신시킨다. 그런데 이것도 나에게 그것을 나는 그에게 그것을 경고했다. 나에게 그것을 알려준다. 나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준다. 나에게 그것을 확신시켜준다. 말이 되거든요. 4형식 구조로. 그런데 얘네들은 of를 써요. A에게 B를 상기시켜준다라고 해서 거의 그래서 이걸 수거적으로 외우게 해요. remind A of B 이런 수거를 외우게 하거든요. A에게 B를 상기시켜준다. 그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B를 4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외우게 하느냐? 여기에 그냥 you give me some water는 나에게 약간의 물을 준다의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 바로 쓰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쓴다라는 독특함이 있어서 remind A of B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4형식이 되지만 영어로는 4형식을 쓰지 못해서 그래서 warn A of B I warned him the fire. 나는 그에게 그 화재를 경고했다. 4형식으로 되는 것 같지만 warn 얘네들은 4형식을 쓰지 못하고 warn A of B로 I warned him. 나는 그에게 그 불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 불에 대해서 경고했다보다는 그 불을 경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warn, convince, remind me 대절까지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He warned me that, convinced me that, reminded me that 하는 것처럼. 지금 뭐 하냐면요. 아직 3, 4번이 남아있지만 3, 4번 하고 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supply 공급한다. provide 제공한다. endow 부여한다. 어떤 직위나 직책을 부여한다. 그걸 endow라고 해요. furnish 공급한다. 얘네들은 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 우리말로는 되는데 우리말로는 4형식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그걸 쓰지 않기 때문에 3형식으로 쓰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준다, 공급해준다, 부여해준다, 공급해준다 하면 바로 4형식에게 을을 쓸 것 같지만 얘네들은 또 A with B의 형태로 A에게 B를 공급한다. 그래서 supply, provide,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한다, 제공한다라는 수거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말로는 사형식인데 삼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거적으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A에게 B를 공급한다. 원래 영어 사형식 구조라면 이런처럼 with 가지지 않고 바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I supplied him the bag. 나는 그에게 그 가방을 제공했다. 영어의 사형식 구조를 맞지만 이렇게 쓰지를 못하고 I supplied him with the bag. 나는 그에게 그 가방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공급했다. 제공했다인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잘 안 쓰죠. 나는 그에게 그 가방을 공급했다.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deprive, 빼앗는다. rob, 훔친다. clear, 제거한다. clear는 깨끗한, 명확한이란 형용사도 있고 먼지 제거한다도 있습니다. cure, 치료한다. rid, 없앤다는 얘도 A of B를 써서 A에게 B를 없앤다, 제거한다, 떼어버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법책에서 3번은 공급 동사라고 문법 용어로 왜 공급 동사를 배우냐? 사형식으로 쓰지 않고 A with B 쓰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거 또는 박탈 동사라고 해요. 뭔가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왜 제거 박탈 동사를 배우느냐?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쓰지 말고 이 제거 박탈 동사 다음에 A of B의 형태를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존재하는 겁니다. 공급 동사와 제거 박탈 동사라는. I robbed him the money. 나는 그에게 그 돈을 훔쳤다. 하지만 이 사형식 구조로 쓰지 못하고 I robbed him of the money. 나는 그를 털긴 털었는데 그 돈에서 털어낸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차를 털어낸 거 떼낸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의 돈을 훔쳤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A of B를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read A of B. A에서 B를 제거한다, 없앤다, 훔친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면 get rid of라는 표현도 수거적으로 써요. 뭐뭇을 없앤다, 제거한다요. 을을 쓰지만 of를 끌고 오는 이유예요. 우리말로는 을이 되지만 영어로는 아닌 거예요. 다시요. 한번 정리를요. buy는 샀다 하면 삼형식, 사준다 하면 사형식이 되는데 explain 계열은 설명한다는 삼형식, 설명해준다는 사형식으로 착각할 수 있다. 착각하다 보면 우리말로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설명한다, 설명해준다 모두 해석되지만 영어에서는 사형식으로 쓰지 않고 삼형식으로만 씁니다. 그래서 you give me some water. 넌 나에게 약간의 물을 준다. 나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약간의 물을 직접 목적어 을이 사형식 구조인데 1번 explain 계열들 introduce explain 계열들은 to A에게 B를 설명해 준다 계열로 2번은 warn 계열들 정보를 주는 계열들이에요. A of를 써요. 3번은 공급동사 supply, provide 계열들은 A with B를 써요. A에게 B를 제공한다. 4번 제거 박탈 동사 rid, deprive 같은 단어는 of를 써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을 잘 기억하십시오. 왜 배우느냐? 우리말로는 you give me some water. 넌 나에게 약간의 물을 준다처럼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원료를 바로 우리말이 돼요. 하지만 얘네들은 사형식을 쓸 수 없고 삼형식으로 써야만 하는데 거기에 에게 을을 가지는 문장의 형태가 달라지고 또 거기에 대한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나한테 이것 좀 설명해 줘 하면 분명 에게 그것을 하니까 explain me this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explain this to me 형태로 쓴다. 설명 계열은 to, 경고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주입 계열은 of, 제공 계열들은 with,
제거 계열들은 of 네 가지 형태로 쓴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C. 문장의 오형식을 배우는 이유. 영어의 문장은 5가지 형식에서 만들어진다. 예외는 있습니다. 그건 뭐 슬랭도 되고 옛날 고어 표현이나 속담 같은 건 그래요. 하지만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갓김치처럼 재료와 맛과 모양은 달라도 기본적인 김치 담그는 법은 유사한 것처럼 영어 문장에서도 핵심 뼈대, 문장의 주요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만 파악해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면 모양은 달라도 각각 문장의 1, 2, 3, 4, 5 형식의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형식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이고 그 동사의 뜻을 아는 것을 중요합니다. 동사의 뜻을 알고 문장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동사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문장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또 다른 거는 아파트 집 평수로도 얘기를 해요. 이게 14평, 24평, 34평, 44평, 54평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문장의 동사가 3형식이라고 34평이라면 위층과 아래층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 벽지, 조명 그런 거에 따라서 집이 되게 달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빼고 이사를 가버리면 물건을 다 빼면 위층과 아래층의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1, 2, 3, 4, 5형식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아무리 부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이 네 가지의 기본 틀 구조 14평에서는 방 하나, 목욕탕 하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 틀로 여기에 아무리 많은 식기와 소파가 많이 들어있고 침대가 많이 있더라도 방 하나, 부엌 하나, 거실 하나예요. 그러면 얘는 1형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자, 3형식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방 2개, 방 3개, 그다음에 화장실 몇 개 하고 거실 어쩌고 해도 이 안에 침대를 2개도 놓을 수 있고 침대가 없고 옷방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걸 다 빼버리고 나면 방 3개, 화장실 2개, 창고 하나라는 구조가 위층과 아래층이 다 똑같죠. 그러면 얘는 3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가구가 아무리 많아도 달라지고 색깔이 벽지가 다르고 조명이 다 달라져도 그 위층과 아래층의 구조는 여전히 문장의 주요 성분 SVOC가 파악이 된다면 그러면 그 형식은 똑같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건 결국엔 그 문장의 동사가 결정을 해요. 그 동사가 결정한다는 게 이상한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표현이 샀다 이라면 3형식이 돼버리는 거고 사줬다 하면 4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위층과 아래층이 아무리 달라 보여도 그 건물의 기본 구조는 이사 가구하고 짐 다 빼고 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주요 성분 4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 거기에 부사가 인테리어, 가구, 배치, 벽지, 조명, 색깔 다 있다고 해도 이 부사들은 그 아파트 평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34평이면 34평인 거예요. 위층도 34평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빼버리면 목욕탕의 위치도 같고 안방의 위치도 같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문장의 주요 5가지 형식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ake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make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면 아마 make는 만든다만
만든다를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make는 간다, 된다, 만든다, 만들어준다, 시킨다, 개한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다 궁금한 거 어디에? 어디에는 부사예요. 그래서 he made to the house. 그는 집에 만들었다가 아니라 집에 갔다예요. 일형식이에요. 된다는 보호가 필요하죠. He made a good husband. 그는 좋은 남편을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좋은 남편이 되었다. 쟤는 참 좋은 남편이 될 거야. He will be a good husband. 그는 좋은 남편을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make가 된다의 뜻이 있어서 그는 좋은 남편이 되었다입니다. 그 다음에 삼형식 만든다예요. 만들었다. 무엇을이에요? He made a chair. 그는 만들었어. 뭘? 그 의자를 삼형식이에요. 만들어줬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He made her the chair. 그는 그녀에게 그 의자를 만들어줬다. 사형식입니다. 오형식의 make가 시킨다, 뭐뭐하게 한다요. 그걸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make가 시킨다, 뭐뭐하게 한다가 있어요. He made me make the chair가 그가 시켰고 내가 만들어요. 그는 내가 그 의자를 만들게 했다. 만들게 시켰다. 게 한다 기억하십시오. 얘는 오형식이에요. make가 자, 1, 2, 3, 4, 5형식 지금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장은 영어에 단어 표현 외우는 거 문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 문장은 영어에서는 1, 2, 3, 4, 5형식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거의 모든 문장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 예외는 존재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쓰고자 하는 표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 기준은 동사예요. 그래서 아파트 평수로 얘기했지만 위층과 아래층이 아무리 인테리어를 다르게 하더라도 부사들 다 빼버리고 인테리어 다 빼고 나면 그 구조는 똑같아요. 위층과 아래층이. 그러면 그 문장의 주요 형식, 주요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그 형식을 찾는 거거든요.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거든요. 그러면 make를 가져왔습니다. make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면 make 만든다는 되게 많이 아는 뜻이에요. 하지만 make는 간다, 된다, 만든다, 만들어준다, 시킨다, 개한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간다는 궁금한 거 어디에? 1형식이에요. 된다는 그는 좋은 남편이 될 것이다. 된다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가 되는 2형식, 된다는 2형식입니다. 만들었다. 무엇을? 3형식. 만들어줬다. 누구에게 무엇을? 4형식. 수여 동사, 주고받기 동사. 만들어준다, 받는다가 느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시켰고 내가 만들어요. 그 의자를. 5형식은 주어가 동사하고 목적어가 보호하는데 그건 다음에 하겠지만 그래도 그는 내가 그 의자를 만들게 했다. 만들게 시켰다. 이때 made는 5형식이고 또 이 make는 사역동사라서 원형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져야 해서 이 make의 원형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할 거지만 어쨌건 make가 간다 1형식, 된다 2형식, 만든다 3형식, 만들어준다 4형식, 시킨다, 개한다 5형식이 된다. 뭐 때문에? 그 make의 뜻 때문에. 뜻이, 동사의 뜻이 형식을 결정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5가지 형식은 주어,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호. 그래서 2형식 동사를 보호가 필요로 하니까 자동사인데 불완전 자동사예요. 1형식과 2형식 사이에 목적어 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형식부터 타동사예요.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4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주고받기 동사, 줄 숫자 받을 여자. 왜 4형식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하냐면 목적어 2개 영거퍼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의 순서를 가지기 때문에 특정 명칭을 부여한 거예요.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5형식은 주어가 동사하고 목적어가 보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또 오형식은 타동사 중에서 보호가 필요하니까 불완전 타동사예요. 1형식 완전 자동사, 3형식 완전 타동사, 4형식 수여동사, 2형식, 5형식 보호가 필요하니까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문장의 주요 성분 SVC, OC에 의해서 문장의 형식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형식은 동사의 뜻, make, 간다, 1형식, 된다, 2형식, 만든다, 3형식, 만들어준다, 4형식, 시킨다, 해야 한다, 5형식이 되는 겁니다. 문장의 주요 부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닙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